안녕하세요, 유한의사입니다. 한약을 복용하면서 환자분들이 묻는 것 중에 한약 먹으면서 녹두 먹으면 안 돼요? 숙주 먹으면 안 돼요? 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한의사분들이 지도했던 복약 설명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현재 한약 복용 방법에 대해서는 그게 많이 변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약 복용 중에 잘못된 편견이 생기는 이유와 그걸 바로잡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 겁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약과 관련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본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약재를 한방에서는 본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성질을 나눠요. 사기오미라고 해서 차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을 성질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산고 감신함이라고 해서 신맛, 단맛 이런 맛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질들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이 약재는 성질이 차다 그러면 이제 찬 것에 대해서 매몰돼 있죠. 그래서 그 효능 자체에서 찬 것만을 부각시키면서 안 좋다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초에서 칠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행, 상사, 상수, 상회, 상반, 상살, 상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초와 본초끼리, 약재와 약재끼리 상호작용을 했을 때 서로 돕는 약재들이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했을 때 서로 약효를 깎아먹는 게 있고,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 독처럼 작용하는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상살, 상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맞냐는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들이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로 한약 복용에서의 음식 편견들은 이런 칠정에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한약재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이 뭐냐면 녹두입니다. 녹두를 발화시킨 게 숙주거든요. 그래서 녹두와 숙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녹두에 대해서 이제 본토서적을 찾아보면 녹두의 성질은 차고, 그리고 백독을 해독하면서 종기, 열독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다고 해석돼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식중독 그리고 술독을 해독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해독한다는 걸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독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약도 해독하니까 한약의 효과를 녹두가 없애주겠네, 녹두가 감소시키니까 녹두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녹두를 도대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죠? 녹두 숙주나물 조금 먹어봐야 조금밖에 안 먹잖아요. 그리고 먹어봐야 청포묵이나 빈대떡 정도 먹는 거죠. 그 정도 양 갖고서 해독될 한약이라면, 그 정도 효과가 없다면 한약을 안 먹는 게 낫겠죠? 아닙니다. 한약 효과는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녹두 자체로 해독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곡식으로 먹는 것들은 그 성질이 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찬 그런 약들이 아니야. 황현, 황백, 황군 이런 약들처럼 굉장히 고하고 한한 그런 어마어마한 약들이 아니란 얘기죠. 음식으로 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한다는 얘기죠. 곡식 중에서 찬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녹두나 숙주나무로 한약재를 해독할 수 있다는 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 정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녹두나 숙주를 복용하셔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두와 비슷한 얘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콩물입니다. 콩물. 이제 저는 피부 질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콩물에 대한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한 분들이 스테로이드를 빼기 위해서 탈수 과정이라 하죠. 스테로이드를 끊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을 해독한다라고 해서 콩물이나 녹두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콩물이나 녹두물에 해독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스테로이드제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와시아웃 되는 과정을 증진시키는 그런 검증된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콩물을 많이 먹어서 스테로이드 해독시킨다, 이런 것들은 과도한 기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약을 복용할 때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무예요. 무. 참 무는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칠정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단행, 상수, 상사, 그죠? 상반, 상회, 상호, 상살 이렇게 약재 간에 서로 작용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상반 그리고 상오에 대한 이야기를 와전된 거예요. 뭐냐면 한약재 중에서 숙지왕이라는 게 있어요. 지왕.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인데 보약에 많이 들어가는 약들이죠. 자음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과 관련돼서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약이 있어요. 바로 나복자예요. 나복자. 나복자가 뭐냐면 무의 씨거든요. 그래서 숙지황, 생지황이 들어간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을 복용하면서 나복자가 들어가면 서로 작용을 방해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나복자는 뭐예요? 무의 씨잖아요. 그래서 숙지황이 들어간 약을 먹을 때 무를 먹으면 그 숙지황의 작용을 방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로 확대 해석의 오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와전됐어요. 숙지황의 작용을 나복자가 방해를 해. 그러면 나복자는 무의 씨니까 무도 안 좋아. 그러면 숙지황을 먹으면서 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흰머리가 난다 그랬죠. 이게 또 와전돼서 한약을 먹는데 무를 먹으면 머리가 휘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실제로 본초서적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죠. 저 한약 자주 먹거든요. 그런데 무도 많이 먹습니다. 머리 휘어졌나요? 휘어졌네. 새치가 좀 보이긴 하는데 이건 한약 때문에 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책에 나왔다고 해서 동의보감에 나왔고 본초서적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고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검증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죠. 한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밀가루를 못 먹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일반적인 질환을 치료할 때는 밀가루를 먹는 거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건선이라던가 아토피를 치료할 때는 밀가루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밀가루 자체는 사실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뭐냐면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했죠. 리키거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장이 누수되는 거죠. 벌어지면서. 그래서 만성적인 장의 흡수 그리고 분해작용을 방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장이 누수되면서 벌어진 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는 들어와서 나가지 말아야 될 물질들이 또 누수되는 그런 작용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몸에서 흡수되지 말아야 될 성분들이 과도하게 흡수되면서 알러지 반응이라던가 이런 불필요한 반응들이 생기는 것들, 그래서 뭐 건선이라던가 여드름 질환들, 이런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했죠. 그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밀가루거든요. 실제로 한약을 복용하면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장이거든요. 위장과 소장, 대장의 밸런스를 잡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을 편안하게 하는 치료가 한약 치료에서는 기본이 돼요. 그런데 밀가루를 먹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장의 소화흡수 장애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한약의 작용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약을 복용할 때 밀가루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고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장기간 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섭취됐을 때 좋은 작용을 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섭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밀가루 음식 자체는 조리 과정에서 튀거나 삶거나 굽거나 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 쪽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드시는 분들에게서 밀가루 섭취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의 음식 섭취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지킬 건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